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제는 이제 NPM 관련된 문제죠. NPM. 자, 그래서 42, 43, 44 다 그런 문제들인데 주로 시험에 나오면 그 전통적 정보랑 비교하는 게 주로 나와요. 그 NPM은 뭐 개념도 이제 특징상 뭐 포함이 됐긴 하지만 시험에 나온다면은 NPM은 여러 가지 개념을 개념 정에 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 개념은 신관리 플러스 시장주의라고 해요.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가 결합되었다라고 해서 뜻이 뭐냐면 새로운 관리 방식은 부하들한테 권한을 주는 권한 위임, 자율, 분권시키는 거예요. 시장주의란 정부 내부에다가 가격, 경쟁, 고객 이런 걸 도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면 이 NPM하고 그리고 요 전통적 정부를 비교하는 게 주로 나와요. 자, 전통적 관료제 정부랑 비교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이게 기업가적 정부예요. 자, 기업가란 말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기업가적 정부, 이러면 전통적 관료제 정부 비교할 때. 그래서 이제 그 42가 그런 문제, 기업가적 정부의 내용이잖아, 지금. 그래서 투입 과정 성과가 아니라 성과야, 성과. NPM은 성과, 결과를 중시해요. 과정보다도. 니은은 맞죠? 니은. 그리고 공급자로서의 관료제 역할 강화가 아니라 정부는 이제 방향 잡기만 하면 돼. 정부가 직접 서비스하지 말고 방향만 잡아라. 영어로 스티어링 하자. 이게 노조기, 방향 잡기. 즉 직접 제공, 공급, 이쪽은 권한 부여.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경쟁 도입, 경쟁 도입. 임무 중심. 이게 규칙이나 법규 중심이라면 임무 중심. 그리고 사후가 아니라 예방, 사전적 관리를 중시하는. 그 오스번과 게블러가 제시한 정부 재창조론이 있어요. 정부 재창조.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보를 다시 만들자 이거야. 못했으니까 다시 하자. 그 정부 재창조의 내용이 이 기업가 정부의 원리예요. 자, 3번도 아주 쉽죠. NPM 특징. NPM은 적어도 경제 논리. 요 경제 논리 도입하다는 거니까 이 자체가 경제학의 바탕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43번의 1번 내용이 공공선택로 경제학적인 접근. 주인, 대리인 다 경제인들 가져. 거래 비용 다 경제의 바탕을 둔 이론들인 거예요. 2번처럼 뭐 수익자 부담, 경쟁. 관료제는 다른 수단으로 비효율적이니까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서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근데 자, NPM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구조의 통합을 위한 분절화의 축소.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구조의 통합, 분절화, 축소란 말은 이 NPM의 한계 때문에 나온 것이 자, 포스트 NPM이고 이게 탈 NPM, 즉 탈신공공 관리론이. NPM이 자꾸 쪼개자 분절화를 강조했다면 이 포스트 NPM이라는 것이 분절화 축소를 주장하는 이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미 이때 언급이 되었던 이 내용이 2018년대는 아예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핵심은 자, 탈 NPM이라 해서 NPM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놈의 핵심은 NPM을 보완하자는 거예요. NPM의 역기능을 보완하자. 이게 탈 NPM의 기본 특징이다 보시면 돼. 특징이다. 답은 그래서 금방 나와 있고. 자, 44번은요, 굉장히 주의할 말이 나왔어요.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이 당시에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1번 때문에. 잠깐 보세요. 자, 전통적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뭐였어요? 노조기. 이놈은 방향 잡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방향 잡기라는 것은 정부 역할이 전략 기능하자는 거거든. 방향 잡기라는 것은 영어로 스티어링. 자, 전략적 기능을 하자는 거고, 이놈은 노조기.
이게 영어로 rowing, 노를 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할 것은 뭐예요? 방향 잡는 거예요. 근데 일본 지문은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자 해놓고 바로 영어 스티어링. 그러면 스티어링을 맡기는 게 아니야. 정부가 하는 것은 스티어링 해야 되거든요. 틀린 거예요. 근데 어감은 맞게 보여. NPM이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자?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건 아니지만 NPM은요 정부 내부에다가 신관리나 시장주의처럼 뭔가를 도입하자는 것이지 맡기는 건 아니에요. 시장처럼 도입을 해서 하자는 것이지. 자, 그거 틀린 거 알면은 밑에 가로도 가능해져. 2번도 NPM은 고객 중심이라서 그러면은 수동적 고객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이 당시에 문제풀이 할 때 우리 문제풀이에서 했던 거예요.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말을.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봐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는 것이지 하는 건 아니잖아. 직접. 수동적 고객. 받는 주체. 직접 참여가 아니잖아요. 뒤에 나올 뉴 거버넌스. 이때는 정부하고 시장과 시민사회가 같이 하기 때문에 주체가 돼. 능동적 주체가 돼요. 이놈은 주는 걸 받을 뿐인 수동적 고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 의미 있는 포인트예요. 됐죠? 45번 문제는 지금은 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오스번과 이 플래스트릭이 제시한 정부의 혁신 5가지 C가 있어요. 5C. 자, 5C가 뭐냐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어, 컨시퀀스, 커스터머, 컨트롤, 컬처. 암기사항이야. 왠지 어감상 컨트롤 그러면 틀리게 보여. 통제? 우리가 하는 NPM은 자유를 주고 재량을 주는데 웬 통제지? 통제라는 것이요. 권한을 주고 하는 통제.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통제. 처음부터 못하는 통제가 아니에요. 해라. 결과는 보고 통제한다. 그런 통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만 푸시면 돼요. 다른 거 없으니까. 자, 46번도 지금 말했던 정부 재창조론, 기업가 정부 10대 원리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보면 금방 나와요. 자, 47번도 최근 문제, 비판론 묻고 있죠? 지금 NPM은, 봐요, 아까 말했지.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자, 47번에 1번 봤더니, 공공부문은 민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민간의 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 지금. 맞는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또 책임성과 또는 재량 때문에 효율성 제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 나오기도 하고. 고객 중심 논리가 수동적 존재로 수동적 고객 또 나오잖아요. 근데 NPM은 경제 논리예요. 정치 논리가 아니고. 자, 경제 논리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가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에요. 자, 정치 논리 그러면 추구하는 게 형평성 논리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인 접근 그러면 기본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성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논리가 형평성도 고려하는 논리고.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가 틀렸잖아요, 벌써. 웬만하면 이런 단어가 다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쉽게 볼 수.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다 연관해서 풀 수 있어요. 객관식은 다 몰라도 답이 다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때는 항상 정확히고 하자는 말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질적으로 하자는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평상시에 보던 내용이 좀 안 나오고 좀 특이한 게 나왔네? 그러면 고민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본 다음에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대충 눈으로 바르면 또 까먹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자, 49번은 이제 NPM에 대한 비판이 나온 거예요. 포스트 NPM이. 자, 옳지 않은 거. 여기 볼게요. 이 탈 NPM은, 즉 포스트 NPM은 NPM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NPM의 특징만 말하면 안 돼요. 보완적인 게 나와야 돼요. 1번처럼 분권, 직권의 조합. 봐요. NPM이 분권이에요. 근데 분권과 직권의 조합. 보완에 대해서.
그다음에 파트너십. NPM은 주로 민영화만 강조했다면 이놈은 파트너, 같이 하는 거예요. 규제 완화는 NPM이에요, 그냥. 이놈은 재규제. 이 포스트 NPM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하나 말한다면 재규제와 재집권이에요. 그 말은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재규제가 옛날로 돌아가는 규제가 아니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했더니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로 회계가 아니고 자 정부가 규제를 10개를 하고 있다가 다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중에서 한 8개는 잘 되고 있어. 그건 냅두는 거예요. 2개가 안 되고 있어.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재규제. 규제 개혁이야. 개혁. 나쁜 게 아니고 이것도 재주권이 옛날로의 회계가 아니고 분권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권화 시켰더니 문제가 있는 게 있어. 그것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재집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성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자율만 강조하더라. 책임성도 고려하자는 거고. 또 통제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재량만 죽이지 않겠다. 통제하겠다. 보완책. 자, 자주 읽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박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본서에 들어있는 요 박스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 꼭 정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내용을 뽑아온 게 이 박스고 그 정리된 내용들이고 사실 박스가 더 눈에 잘 들어와요.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번부터는 뉴 거버넌스인데요. 뉴 거버넌스. 지금 문제가 51번, 53번 등은 다 피터스. 가장 중요한 게 피터스 모형이고 그 다음은 52번처럼 NPM과의 비교하는 거. 그 다음 중요하고 나머지는 일반론이에요. 그러면 자 50번처럼 뉴 거버넌스 그러면 협치하는 거잖아요. 협력을 한다. 누가?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4번 쉽네 답은. 50번처럼.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길 바라세요?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면 나의 그동안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맞추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허무하잖아. 지금 제가 말하는 전제는 공부가 됐다는 전제에서. 오히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렵게 나오길 바래요. 그렇지? 왜? 그래야 보람이 있지. 열심히 막 미분, 적분 열심히 수학 공부해놨는데 나오는 것은 더하기, 빼기. 얼마나 허무하냐고. 똑같이. 그러니까 공부란 죗장이 된 상태에서 조금은 어렵게 나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생기죠. 자, 51번은 일단은 이 문제 보는 순간 아마 박스가 탁 떠오를 거예요. 어떤 박스가? 내가 비교한 게 있잖아. 비교 박스. 그 중에서 자 읽어볼게요. 일단 시장 모형은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평면 조직을 평면 조직을 가정했던 것은 참여자 모형인데 그치? 기억나나요? 그거야 지금. 답은 바로 나왔어요. 이게 내가 확실히 알아뒀을 때 답이 딱 1번 떠버리면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정답이니까. 애매한 순간부터 꼬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다 봐야 되지 답은 안 나오지. 결국은 오답일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하자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51과 3이 관계된 거라서 같이 봐보자면 일단은 피터스가 제시한 새 거버넌스 모형이 몇 가지? 4가지 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시장적 정부 모형. 그 다음에 참여적 정부 모형. 그리고 신축적 정부 모형. 다른 말이 또 다른 하나가 탈내부 규제 모형인데 표현을 지금 그 문제처럼 신축을 다른 말로 유연정부 모형이라고도 했고 이거를 저통제라고도 표현해요. 저통제 모형. 참 내는 사람들마다 참 말을 다양하게 써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시험장 가서 그냥 무난하게 점수를 잘 받으면 좋을 텐데 정말 그건 별거 아닌데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좀만 단어가 바뀌어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갑자기 막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자, 그러면 요 네 가지는 자, 비교 내용이 문제의 진단이 다르고 그리고 뭐 구조의 개혁 방안이 다르고 관리의 개혁 방안,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 그다음에 공익의 기준 등이 다 달라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고 여러분 책에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핸드폰에 사진으로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 진단부터 구조의 개혁, 관리상의 개혁, 정책 결정의 개혁, 그리고 공익의 기준이었을 때 자, 먼저 주의할 것이 두 개 있다 했죠. 이게 분권화가 나온다 했고 분권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이 기업가적 정보였고 자, 늘 수업 때 했던 거 지금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사항이니까. 그리고 문제 시장 매우 문제가 독점을 문제로 진단했고 이놈은 계층제가 문제라 했고 이놈은 영속성이 문제였고 얘는 내부 규제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건 할 필요 없어요. 다 시장 냄새. 민간기법, 시장 유인, 시장이에요. 저비용 나올 거고. 계층이 문제니 이게 문제니 구조는 어떻게 하자? 평면 조직하자. 평면 조직. 이놈은 영속이 문제니 가상 조직하자. 가상 조직. 이거는 따로 처방이 없었고. 그래서 관리상 TQM, 총체적 품질 관리 또는 팀제 같은 관리 필요했고. 나머지는 다 참여 협의 협상이 할 거 없어요. 참여니까. 그 다음에 신축에서는 가장 관리상은 자 가변적 인사관리, 정책은 실험도 좀 의미가 있게 나와요. 실험. 신축도 저비용 같은 거, 비용이 덜 들게 하는 거니까. 이러면 자 관리의 재량을 확대하자. 관리의 재량 확대 이런 식으로. 활동성, 창의성 따질 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이번에 참여 모형에서의 관리 방향은 뭐 총품질, 팀제 이렇게. 그다음에 유연 조직에서는 결정 기억이 실험 이렇게. 전통제는 기준이 창의성, 활동 이렇게. 창의성, 활동 이렇게. 있잖아요. 자, 53번은 자, 무엇을 설명하는가? 첫 번째, 정책 기능 수행에서 기업가 정보를 강조한 기업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기업가 정보는 탈규제. 탑이지 바로 1번 문제. 처방 따로 없고 구조는. 그렇죠? 관리의 자율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떨어지게. 그렇지? 자, 무조건 해놓자, 여러분. 그래서 앞에도 나오지만 정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그 교재에 22페이지인가? 에 보시 25 따로 3페이지 있구나. 3페이지. 그 3페이지 박스에 딱 제가 정리해 놨잖아요. 요거. 이만 알고 있자고.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된다. 자, 54번 같은 문제는 그냥 그 문제만 풀면 충분하고 좋은 거 보너스는 한 두세 개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와요. 그게 다기 때문에. 근데 52번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NPM하고 뉴 거버넌스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뭐가 유사한지, 뭐가 다른지 이렇게 차이점 비교하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은 너무 쉬워서 문제 같지도 않아요. 다 쉬워서. 근데 주의할 것이 좀 하나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답해 보세요. 자, 둘 관계 중에서 관료의 역할은 유사점일까요? 차이점일까요? 다시 관료의 역할은 유사점이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죠. 자, 정부의 역할은 유사점, 차이점. 그건 유사점이죠. 정부 역할은. 뭐가 자는 거예요? 정부는 둘 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관료는 기업가고 조정자거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용은 다 알거든요. 그 물어보는 기준을 봐놓자고. 이쪽을 알아놓자고요. 이건 어릴 수 있어요. 관리하는 기구, 분석의 수준 이런 것들 다
이거 물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봐놓자. 단어 하나하나를 좀 정확히 요거 판단해 놓으셔야 돼. 뭐 NPM은 뭐 신자유대 공동체 또는 뭐 참여주의 개념이고, 그래서 뭐 저기 뭐냐 52번처럼 뭐 답은 쉽게 나오죠. 2번이 맞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기업과대 조정자요. 그다음에 역할이 4번 틀렸고, 이거는 기업과 바뀌었잖아요. 지금 정말 쉬운 거예요. 한때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문제가 워낙 많아서 잘 안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나오기도 해요. 지금도. 하지만 다 맞추기 때문에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그래서 실수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요거 해놓으시면 되겠다. 자, 55번은 MPS인데요. MPS. 자, MPS도 기본 문제의식이 필요해요. 중요한데,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만 헷갈리는 게 MPS하고 NPM이 유사해 보인다는 점이에요. 초보한테만 그래. 사실은 둘은 다른데, 그렇죠? 자, MPS의 핵심은 NPM 비판이에요. 일단 NPM 비판. 자, 신공공 서비스론은 당연히 이 NPM을 비판하고, 당연히 새로운 서비스니까 전통 행정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 둘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아는 책에도 굉장히 많은 게 쭉 정리가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 이론들마다의 이론적인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정치 이론이고, 정치 이론. 여러분 경제 이론이고, NPM은 경제 논리거든. 경제 이론이고, 얘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이론이에요. 벌써 딱 인간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요. 정치 냄새가 나야 돼. 자, 해놓으면 어떤 게 이제 막 들어오냐면, 이때는 관료들의 반응 대상이 유권자, 정치, 고객, 이놈은 시민. 전통 정부는 정부 역할이 노젓기, 이놈은 방향 잡기, 봉사하기. 공익이 법으로 표현돼. 이놈은 사회계 합, 이놈은 담론의 결과, 이런 식으로. 계층적 책임을 줘, 계층 책임. 이놈은 이윤적 책임, 다차원적 책임,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자, 55도 봤더니 MPS니까 민주주의 나오죠. 비판, 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2번도 공익이란 담론의 결과예요. 맞죠? 근데 시장 가격 경쟁은 뭐예요? NPM이잖아요. 아까 우리 NPM 뭐라 했어요? 기본 개념이 신관리 플러스 시장주의니까 이게 가격 경쟁 고객이잖아요.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머릿속에 NPM 비판 끝나는 거예요. 자, 협동적 구조가 바람직한 것이고, 됐죠. 자, 넘겨서 56번은, 자, 그 문제 중에서 57번, 8번, 9번 다 비슷하죠. 요거 비교하는 거 지금. 근데 56번은 앞에 이제 거버넌스 개념인데, 레짐 그러면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제가 딱 강조하는 게 뭐냐, 레짐 이퀄 연합이다. 자, 레짐은 연합이다. 체크할게. 연합이다. 그 말은 혼자가 아니다. 같이 한다. 같이 한다. 딱 그 세 가지. 현상 유지 레짐, 뭐 도구적 레짐, 상징적 레짐 같은 유기적 레짐 같은 그 세 가지 뜻만 알면 되고요. 이미 이게 간부에 나왔잖아요. 사실은 간부보다는 우리 시험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 간부 시험이라는 내부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거 좀 참고해서 그걸 종합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올 게 남았는데 뭐냐면 그게 니은번 니용이에요. 자,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기 목표, 자, 국제 이벤트 같은 올림픽 경기를 위한 레짐. 이게 뭐야? 도구적 레짐이거든. 그래서 그거 따로 좀 챙겨 놓으셔야 돼. 자, 나머지는 친밀성이 강한 키워드, 현상 유지. 이것에 굳건한 결속, 유기적, 이렇게. 여러분, 유기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끈끈한 거예요. 굳건하다 보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유기체.
사회는 유기적이야. 서로 얽히고 설켰어요. 결속이 잘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게 유기적인 힌트예요. 됐죠? 그래서 시험은 한 총 토탈한 3문제 나온 거예요. 그동안. 근데 우리 일반 공무원 9급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 밑에 57번 보시면 NPM과 비교잖아요. 옳은 거. 자, 기업. MBS는 시민한테 봉사죠. 시민한테 봉사. 맞죠? NPM은 국유한테 방향잡기니까. 기업은 맞고. NPM은 역할이 뭐예요? 방향잡기. 맞지? 방향잡기. 기억, 니은 맞네 일단. 그럼 답이 나온 거야? 끝났네? 그러면 디귿은 추가하는 가치가 민주와 충돌해요? MPS가 아니 민주주의인데 부합해야지. 뭐가 충돌해요? NPM이겠지. 왜? 능률을 추가하기 때문에. NPM은 MPS가 간과했던 공성을 재조명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MPS가 NPM이 간과했던 이 행정의 공성을 재조명했던 거지. 그렇지? 이렇게. 무조건 비교하시라. 보통 요 MPS하고 NPM 비교가 문제가 훨씬 많은 거예요. 당연히 얘도 나오겠지만. 자, 58도 그런 문제니까 보시면 되겠고, 59번 봤더니, 자, 최근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한테 봉사. 맞네요. 담론 결과, 맞네. 아까 봤던 거잖아요. 근데 3.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서 방향잡기 역할을 하자고? 이건 NPM이잖아. 답이죠. 뭐. 그 다음에 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데 쉬워. 틀렸면 떨어져요. 중요한데 어려워. 나는 해놨어. 붙는 거예요. 남들은 틀린다면. 그쵸?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그 앞에도 나오지만 앞에도 있을걸요? 자, 우리 앞에 교재 22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 박스. 그 박스를 많이 봐두셔야 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박스 늘 보고 다니시고, 제가 말했듯이 처음에 앞에 요약된 내용이 그 주제 다는 아니지만 정말 핵심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양이 단시간 내에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꾸 보고 다니세요. 그리고 공부란 책상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늘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소위 말하는 온 모드가 돼 있어야 돼요. 온, 오픈 말고 온. 그래서 그때는 책이란 번거로운 거예요. 책 들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그 페이지에 있는 사진에 담자 이거예요. 담아서 늘 보고 다니시라. 그죠? 공부는 생활화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60번은 종합이죠. 신행정론. 자, 앞에 놨던 거 다 종합해라. 적실성, 뭐 참여, 가치, 형평성이잖아, 지금. 뉴거버넌스는 계층제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아니잖아. 뉴거버넌스는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를, 정부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계층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밑에 NPM. 뭐 민간과의 뭐 위탁, 협력하는 것도 있고. MPS는 NPM의 반작용. 민주주의 이론. 딱 떨어지잖아요. 자, 21번도 마찬가지. 종합 문제잖아, 지금. 옳은 거. 자, 정책정 일원론. 정책정 일원론 배경은 경제 대공황 같은 문제. 그렇죠? 그래서 행정의 책임이라든지 통제를 강조했던. 자, 그 지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특히나 이게 조합이라서 할만했는데 또 조합도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조합이요, 봐요. 기역, 니은은 맞는 게 확실한데 디귿이 애매해. 근데 조합이 만약에 기역, 디귿, 뭐 니은, 디귿 이러면 제가 금방 되거든. 근데 디귿이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애매한 상태인데 이거 어려워요. 확실하게 얘가 틀려버리면 쉽지만 그런 문제예요.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조금은 읽어서 좀 반복을 통해서 자꾸 왜 그런가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는 특히 기억 같은 지문은 또 나기는 힘들어요. 자, 정책정 이론론. 우리 그 이론론과 비교하시면 돼요. 정책정 이론론은 배경이 뭐였어요?
여권주의 폐해. 이론론은 이론론. 이건 공황. 공황은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 실패 때문에 생긴 국가가 무슨 국가죠? 행정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국가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가 세 약해? 센 상태야. 왜? 다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통제는 원래 굉장히 쉬울 때는 당연히 외부 통제가 더 쉬워. 하지만 어려울 때는 내부 통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통제를 다시 한번 중시하게 된 거 이 당시가. 자, 이 니은처럼 형태주의, 실증주의, 가치는 제외. 그리고 신행정도는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본 것을 비판했어요. NPM은 민간의 기법을 도입하자는 거였고 이렇게 계속 도입하자. 가격 도입하자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그렇죠. 그럼 공부하실 때 너무 조금씩 하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봐버려야 동시에 파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 한 번쯤은 오늘 하루 날을 잡고 행정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필요해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요 이렇게 해요. 오늘 만약에 문제집이면 오늘 뭐 50페이지, 내일 50페이지, 내일 50페이지 해서 한 10일 걸려.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루에 다 봐버려.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후자예요. 한 방에 다 봐버리면 뭐가 장점일까요? 앞뒤가 연결이 돼요. 이거 어제 나온 건데? 보다 보니까 한참 뒤에 보다 보니까 앞에 봤던 게 떠오르네?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이었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두 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전 과목을 다 한다고 오늘 찔끔, 이거 찔끔 하지 마시고 가끔씩은 날 잡고 하루, 이틀 그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싹 이어지거든. 이러면서 이해를 시켜놓잖아요, 자기를. 그러면 또 안 봐도 돼요. 근데 모든 과목이 이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암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최대한 이해하고 나머지를 뺐다가 암기사항은 따로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건 어차피 내가 이해해놨기 때문에 보면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공부할 게 없어요. 사람은 기억력이 비슷해요. 다들 지금 딱 보는 순간은 기억을 더 많이 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점점 가물가물해져요. 근데 암기하더라도 내가 좀 연상이 되도록 준비가 돼 있다면 지나도 이거 탁탁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이게 안 되면 처음 볼 때만 알지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되 암기사항은 따로 뺐다가 자꾸 보고 다니셔라. 반복이 최고니까요. 암기할 사항이라면 최대한 그 단어에서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을 준비해라. 그래야 또 기억날 수 있다. 이해는 아니지만 암기를 하는데 암기가 또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도 오래 갈 거니까. 나중에는 그중에 더 암기 안 되는 게 있어. 그것만 보면 돼. 내일 모레 시험장 가야 돼. 그때는 암기사항만 보면 돼요. 이해는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주에서 공부할 때 보면 누구한테 물어봐. 공부 다 해놨어? 나는 국사 끝내놨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눈으로 쓱 봐서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맨날 까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놓고 암기사항은 따로 해놓는 거예요. 암기 맨날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도 기억나게 놔. 그러니까 맨날 아는 거지. 그렇죠? 자, 62번도 종합이죠. 옳지 않은 거. NPM 뒤에 고객. 됐죠? 탈NPM은 재집권과 재교제를 경계하나요? 아까 우리 강조했는데? 나왔다 여기도. 자, 포스트 NPM의 가장 중요한 단어 재집권, 재교제예요. 경계가 아니고. 틀렸잖아요. 그리고 6번은 수업 모형인 유연조직 모형이 약간 뭐였어요? 신축적 모형에서는 관리개혁이 가변적 인사관리. 맞지? NPS, 담론의 결과로 봐서. 담론, 공익이라는 게 사회계 합의 아니고. 참고로 NPS는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시민 중심의 같이 하는. 이게 NPS라고 보시면 돼요.
자, 23번도 제가 늘 말했던 그 기억나죠? 과인행 생체 비발 과인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답은 2번. 작년도 문제. 제가 또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했던 이 암기 과인행 생체 비발 신연비가 제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고요. 10년 넘었다고 이렇게 한 지가.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의 내용은 알아도 시대를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 우리가 공부했던 순서가 시대순위이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4번부터는 이제 64번 같은 문제는 좀 낯선 문제가 막 나와요. 뭐 논변? 뭐지 논변? 자, 우리는 모르는 문제로 안 풀어요. 아는 걸로 푸는 거지. 아는 거. 항상 여러분 주위에 사기를 치는 것도요. 아는 사람이 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그래서 성으로 보셔야 돼. 봤더니 행태론 내용 같이 뭐 저기 빼고 뭐 나와 여기. 그다음에 체제론 신제도 봤더니 신제도 의도적이며 부정을 하고 제도 설계와 변화보다는 안정성 차원의 관심. 국회 8급답게 질문 어려운데 사실 여러분 신제도 지금 이 문제는 앞에 나왔던 문제 아까 그거 있었어요. 아까 우리 행태주의는 그 내용처럼 변화를 중시한다라고 틀리게 나왔죠. 그럼 그거는 신제도 내용이었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 4번 때문에 못 푸는 게 아니고 5번 때문에 못 푸는 게 아니고 3 때문에 풀어야 되고 이미 앞에서 한번 했던 거라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 자체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온다면 앞에 했던 것을 정확히 했는지 묻는 거라. 그거 잘 정리하시면 돼요. 65번, 66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것도 큰 맥락은 어떤 거냐면 자,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거예요. 보통 이 포스트라는 말은 비판적 개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모더니즘 모던 소사이어티가 그냥 모더니티 결합한 거. 모더니티 현대사회, 근대사회인데 이 당시가 뭐 산업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탈, 후기라고 번역을 하고 벗어나자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의 특징들이 뭐냐면 합리주의가 지배했고 과학이 지배했고 과학혁명, 기술혁명, 기술이 지배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자,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요. 인간 소외.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중시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특징이라는 것은 객관주의를 배척, 고성주의를 지지 또는 주관주의 지지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을 중시해. 인간 해방,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과정을 중시해. 이게 기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 근대주의 사회 때는 기본 생산 방식이 대량 생산 체제. 그 말은 소품종 대량이에요. 소품종 대량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품종 소량, 즉 다양성을 존중해. 다원주의적 사고, 다원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사고 방식이에요. 절대 말고 상대주의 세계관. 다양성 존중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라는 것은 절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용에 65번에 맥락 의존적 진리를 거부해? 아니지. 맥락 의존적이지. 절대가 아닌데. 자, 이게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뭐 타자에 대한 대상화 거부, 고의론 거부 이게 쉽지 않은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이것도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이런 말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다. 그러면은 절대가 아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러면 다르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그 밑에 그 해설 나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몇 개 나와. 메타이론 부정도 나오기도 하고 뭔가 근본. 여러분 근본 이게 메타인데 근본 같은 것을 깨자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뿌리가 안 바뀌면 다양성은 없어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
무슨 중심사고 깨야 돼.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다양성은 없는 거예요. 뭐 백인 중심? 아니야. 남성 중심? 아니야. 다양성이야. 이런 것들. 자,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1번 지문이요. 언급이 많이 되는 지문이라서 쉽게 푸셔야 돼요. 쉽게. 이게 66번 문제. 옳지 않은 거. 그게 3번 봐요.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65번 문제는 2년 뒤에 나왔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거 어렵게 풀면 안 되지. 있는 거 떠낸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푸는 기출문제의 필요성인 거예요. 어렵게 보여도 사실은 봤던 거야.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지? 자, 67번은 딜레마 이론이에요. 이것도 이제 국회 8급처럼 주로 64번, 67번 다 8급 문제인데 다 뭐냐면 종합이에요, 종합. 그러니까 막 던져놓고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 했던 NPM도 나오고, MPS도 나오고, 실내도 나오고, 시차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읽으면 금방 나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냥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일 뿐이지 별게 없어요, 이것도. 넘겨서 68번도 초월 7급인데 딜레마 때 말하는 딜레마 요소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처음 나왔지만 읽으면 금방 답이 나. 그리고 딜레마 이론 자체는 총론 나오기도 하고 저 뒤에 정책 결정 모형 때 딜레마 모형이 나와요. 비슷해요. 뭐 분절성 뜻이 뭐죠? 절충할 수 없다. 그다음에 상충 서로 충돌한다. 가치가 뭐 가치가 비슷하다. 균등하다. 그다음에 선택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자, 69번도 보면 옳지 않은 건데 NPM, 그다음에 포스트 NPM, 피터스, NPM 쭉 나오죠. 정말 9급답게 쉬워요. 자, NPM은 내용에 정부 역할을 대폭 수행에 맡기지 않은 것이 아니며 계층적 통제를 좀 경쟁에 기초한 시장으로 대체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다 나와 있네. 자, 3 봤더니 포스트 NPM, NPM의 역기능을 교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의 통합을 통한 분절화 확대? 아까 뭐라 했어요? 분절화? 축소. 자, 최근 문제야. 근데 이미 나온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그것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 또 재집권, 재규제 축소? 아니, 하자고요. 중앙영역 강화는 맞지만. 자, 밑에 3번 단순한 4가지 유형이 NPM의 특징을 비교해 놓은 거야. 전통 정부하고 이렇게. 어때요? 어렵나요? 아니죠? 자, 제가 항상 제가 이 문제를 고를 때 정말 되게 많은 문제 중에서 뽑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중복된 거 빼고 의미 있는 것만 넣다 보니까 이게 딱 아무거나 다 맞아 떨어지네. 정말 이거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것만 남겨놨어요, 제가. 이 중에서 문제를 뺀 거거든. 원래 제가 갖고 있는 그 파일에서. 그랬더니 자, 아구가 다 부정한 게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은 자, 앞에 했던 것들을 놓치지 말자. 그걸 정심을 하시면 다 풀 수 있다. 자, 총론까지 봤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좀 자세히 좀 덜 중요하다, 안다, 중복 좀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전체 한번 쫙 볼 거니까 항상 먼저 준비해 오시고요. 문제는 꼭 먼저 푸셔야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다음 정책부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